국세 수입을 보니 우린 망하고 있어요. 이 말이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적으로 와닿지 않나요? 제가 국세라는 게 국가 세금이잖아. 국가가 세금을 걷는 거예요. 수입이니까. 예, 수입을 분석을 해봤더니 야, 참 이거 괜찮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전년 대비입니다. 올 1월이에요. 법인세 감소액 마이너스 2천억 원입니다. 법인세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 1월에 법인세가 완전히 폭감했잖아요. 작년 1월에 폭감했으면 기저효과라도 있어서 법인세가 늘어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법인세가 떨어졌습니다. 와, 충격입니다. 왜 충격이냐? 여러분, 법인세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업이 잘 안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기업이 잘 돌아가면 법인세가 굉장히 많이 거칩니다. 예, 작년 대비해서 작년이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 지금 이번에는 올라가는 게 맞다. 기저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예상은 예상대로 빗나갔습니다. 진짜 최악입니다. 2천억까지 줄었습니다.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보시면 소득세는 이게 13조까지 올라갔거든요. 부가가치세도 23조 1천억까지 갔습니다. 법인세가 여러분 2조에 2조. 2조. 이게 일반적으로 3대 세목 이러면요. 소득세가 가장 많고요. 법인세가 그 다음이고요. 예, 부가가치세가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법인세는 2조니 아이고 우리 기업들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소득도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소득도 예, 전년 대비해서 6천억 원이 늘었지만 13조 원이에요. 13조 원. 예, 법인세는 뭐 말해 못하겠습니까? 부가가치세는 그나마 소비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소비를 해서 23조 1천억 원이 늘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물가가 올라갔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 부가가치세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간 만큼 예, 10%의 부가가치세를 내니까 여러분 부가가치세는 더 많이 거칠 수밖에 없겠죠. 아마 앞으로 말입니다. 부가가치세가 3대 세목 중에 1등이 될 거예요. 지금도 1등이 됐잖아요.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1등, 법인세가 2등, 부가가치세가 3등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야지 경제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소득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니까 소득세를 많이 내는 거고요. 기업이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니까 법인세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 기업이 잘 안 돌아가고 소득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요. 와, 저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합니다. 상속증여세 작년보다 많죠. 8천억, 2천억 원이나 많습니다. 예, 교통, 에너지, 환경세 작년과 똑같고요. 관세도 작년과 똑같습니다. 예, 기타 뭐 5조 5천억인데 1천억 정도 늘었으니까 작년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지금 많이 늘은 건 부가가치세.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부가가치세 많이 늘어났다. 지금 말입니다. 이 지표대로 그대로 보면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부가가치세가 이만큼 올라갔다는 것은 고물가라는 뜻이고 법인세가 이만큼 쪼그라들었다는 것은 저성장이라는 뜻이잖아요. 소득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고도요. 예, 온갖 상상을 다 할 수 있는데 그 상상의 핵심이 스태그플레이션, 저성장의 고물가가 우리 예, 상황을 굉장히 나쁘게 한다.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법인세가 이렇게 되는 데는 뭐 당연히 수출은 좋아진다고 하는데 좋아져 봤자예요. 그죠? 좋아져 봤자입니다. 1월이 예, 수출이 18% 늘어서 작년 1월에 16.6%를 넘어섰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넘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금 기준으로 봤더니 결국 말입니다. 예, 법인세가 줄어든 걸 보니까 그만큼 더 나빠졌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소비입니다. 소비. 내수가 이게 최악이라는 거 아니에요.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니 상황이 나빠질 수밖에요. 아니 수출은 잘 된다 계속 하지만 소비는 안 된다 최악이다 이 말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말입니다. 기업의 법인세가 그만큼 쪼그라드는 거죠. 또 이런 걸 가지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를 윤석열 정부가 깎아줘서 그렇다는데 천만에요. 1%포인트 깎았습니다. 1%포인트. 그게 깎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경제가 꼬꾸라지니까 법인세를 많이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기업들이 많다는 거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줄폐업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지금 우리 경제가 여전히 어려움에 있다는 것 저는 당연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기업 부채가 늘어나는 걸 보면 여전히 알 수가 있고요. 보세요. 2017년 이후 기업 부채는 59.3%가 늘었잖아요. 1,007조 2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1,698조 6천억 원이 2,705조 8천억까지 늘었으니 뭐 기업이 뭐 소매 판매가 안 되고 수출이 된다고는 하나 소매 판매가 안 되니까 소비가 더 감소해서 기업 부채는 더 늘어난다. 그 말 틀리지 않잖아요. 저는 모든 지표에 보면요. 모든 게 다 숨어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분석을 해드릴 때 똑같은 내용인데 희한하게 지표는 다른 내용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 지표는요. 어느 지표든지 유기적인 관계가 맺혀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다 드러납니다. 뭐 어떡하든 세수가 좋다. 지금 1월에 세수가 전년 대비해서는 7.1% 늘었다. 45조 9천억 원이 됐다. 전년 대비해 3조나 더 거쳤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전년이 워낙 지금 떨어졌었기 때문에 지금 전년 대비 7.1%가 는다는 게 그렇게 막 큰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말입니다. 전년에 2023년에 세수를 3,441억 1천만 원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는요. 죄송합니다. 344억 1천억 원을 잡았거든요. 344조 1천억 원이죠. 2024년은 여기서 늘어났습니다. 367조 3천억 원을 잡았거든요. 저는 이것도 과하게 잡은 것은 아닐까 싶어요. 이만큼 세수가 늘어날까요? 지금은 늘어날지 모르나 기저효과 때문에 늘어나 보이는 거고요.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결국 국세가 그치는 걸 보니까 법인세가 덜 거치고 이것이 결국은요. 기업에는 그만큼 충격의 어떤 상황이 점점 더 커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언론마다 그런 걸 많이 내세우더라고요. 아니 세금을 저렇게 깎아주는데 국세가 줄어드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금 깎아준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 좌파 매체들 있잖아요. 좌파가 대한민국에서 날뛰는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매체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경제를 잘 돌려서 말입니다. 경제를 부양시키면 세금은 더 넣습니다.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요. 핵심을 찌르지 못하잖아요. 지금 경제에서 가장 힘든 게 결국은 말입니다. 소비가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비가 힘들어진다는 것은 고물가의 고금리 영향도 있지만요. 저는 핵심이 소득이 줄어서 소비를 안 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너무 많이 올린 최저임금. 진짜 이상한 주 52시간제. 이거 빨리 수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가잖아요. 대한민국의 경제 저는 회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진짜 현실이에요. 이대로 계속 간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빠진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왜 어려워졌는지 그 핵심을 찾아서 그는
뿌리를 발본색원한다는 말 하잖아요. 예, 뿌리를 확 뽑아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말입니다. 저는 현장 경제가 더 위기가 커지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암울한 전망도 해봅니다. 물론 앞으로 더 좋아지는 일이 저는 생길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공상에 불과하지 현실로 나타나기가 참 쉽지는 않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또 한 번 알려드립니다.